자, 지금부터는 이제 기본 소매 원형 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일단 뭐 소매를 제도를 하려면 이제 뒷판, 앞판, 이제 바디스 원형을 제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곡선상의 아몰 길이를 이렇게 자로 재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조금 정확하게 하시려면 이제 줄자를 가지고요. 자,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정확하게 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재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쟀더니 뒷판은 나의 경우에 한 24.2 정도가 나왔고요. 자, 아무리 저랑 꼭 똑같아야 될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앞판도 마찬가지. 자, 이런 식의 요령으로 세워서 정확하게 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뒷판 아몰, 앞판 아몰 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앞뒤 아몰의 차이는 이제 사실은 원형의 종류에 따라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기본 문화복장식 학원을 보면 거기 원형 보면 아마 앞판의 아몰이 뒷판보다 1에서 1.5 아마 작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형식으로 하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우리 거에는 일반적으로 앞판의 아몰이 더 길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원형에 따라 거의 같을 때도 있고 얘가 더 클 때도 있고 얘가 더 클 때도 있으니까 뭐 그거는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자, 요렇게 길이를 재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책으로 오게 되면 일단 기본선부터 이제 먼저 할 건데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종이가 있으면 A점을 그냥 임의로 하나 이렇게 정해 주시고요. 그래서 수평선, 수직선을 이제 한번 이제 그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A부터 이제 B까지가 소매산이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두 개를 더하고 3을 나눠주는 거를 그냥 평균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앞이 25.4, D가 24.2가 됐으니까 두 개 더하면 49.6이네요. 자, 그거 나누기 3. 뭐 대충 16.56 뭐 여기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3분의 아몰만큼 공식에 대입해서 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아몰은 앞판, 뒷판은 더해준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A부터 B까지 점을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B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수평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일단 이제 기본 이제 공식은 A부터 C까지는 앞에 아몰 마이너스 0.5, 즉 25.4였으면 0.5를 빼주면 24.9잖아요. 그러면은 A부터 C까지 24.9가 어디까지 오나 왔다 갔다 체크하면서 시점을 찾으시면 되고 자, D의 아몰은 그대로 24.2였으니까 24.2가 어디까지 오나 왔다 갔다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아마도 이제 그 소매의 어깨점 근처가 되고요. 여기는 이제 앞판의 겨드랑이점, 이쪽이 뒷판의 겨드랑이점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A부터 D까지는 여기 소매 길이만큼 내려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장 소매, 이제 기본적인 이제 소매는 그렇게 팔꿈치선이 그렇게 의미가 없기는 한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자켓 할 때는 2장 소매 할 거예요. 그때는 이제 팔꿈치선이 이제 기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2등분 점을 찾아서 한 3 정도 내려간 여기 D2점에서 수평선을 그려주면 그 아이를 팔꿈치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또 뭔가 복잡한 설명이 적혀져 있는데 일단은 기본 소매 원형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마 이제 소매는 한 종이 반장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뒷판, 앞판을 지금 저처럼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쓰면 아마 충분히 한 장으로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조교 선생님한테 여기 좀 종이 지원하게끔 말씀을 드려놨으니까 아마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적당히 중간 지점에 그리고 이제 여자 소매는 여기 반장이면 충분해서 자, 직각으로 이제 그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B까지가 3분의 앞판, 뒷판, 아몰 더한 거에서 그걸 이렇게 나눠준 거죠. 그랬더니 아까 한 이게 16.5 그 정도 나왔거든요. 네. 네, 물론 여러분들은 16.5, 16.5에서 이렇게 직각 맞춰주시고 그리고 앞에 아몰 빼기 0.5였었으니까 25.4 마이너스 0.5 하면 24.9네요. 그 24.9를 자를 갖다 대시고 그리고 왔다 갔다 체크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D는 뒷판 그대로
24.2가 어디까지 오나 왔다 갔다 체크. 자, 이제 요렇게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간혹 이제 24.2도 이렇게 체크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매가 막 커지는 경우 있거든요. 자, 그게 아니라 여기 빗변 사선이 여기는 앞에 암홀 마이너스 0.5, 여기는 뒤에 암홀 그대로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 책에 막 복잡하게 써져 있는 거는 이제 얘와 얘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 소매통을 타이트하게 할 수도 있고 키워줄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우리는 여기 이제 곡선부터 이제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소매 길이는 한 최소한 60. 저는 한 65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쓰고요. 모델 할 때는 한 70 정도까지도 써요. 네. 하고 자, 이제 2등분 지점에서 3cm 내려온 데를 팔꿈치선을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이제 기본선은 일단 끝났어요. 다시 책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 이제 옆에 페이지로 갑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곡선 긋는 방법도 책마다 굉장히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 B점에서부터 여기 C점까지 여기 3등분 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3등분 하시고요. 3등분 한 개 네모면 예를 들어 3등분 한 게 5cm가 나왔어. 그러면은 5 더하기 1만큼을 계산해서 A부터 A1까지 가시면 돼요. 그리고 연결. 자, 그리고 이제 뒷판은 B에서 C1까지 이렇게 4등분 되어 있어요. 4등분 한 게 동그라미면, 그래서 여기 4등분 한 게 예를 들어 4cm가 나왔으면 그거 더하기 1, 5cm만큼 가면 되는 거죠. 자, 지금 내가 말한 수치는 그냥 예시고요. 여기가 3등분한 네모보다 1 크게, 4등분한 동그라미보다 1 크게 해서 A1과 A2를 찾고 그리고 이게 연결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다 직각 표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B1에서 직각 2점 찾고요. A1에서 직각 F점 찾고요. 그리고 A2에서 직각 G점 찾고 B2에서 직각 H점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방금 직각으로 다 그은 아이를 여기 보면 다 작은 2등분 표시가 있거든요. 다 2등분 표시를 하세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겨드랑이 점, 2등분 G점, 교차점, 2등분, A점, 2등분, 교점, 2등분, 겨드랑이 점 쫙 연결을 해주면 돼요. 자, 이제 그런데 여기 이제 앞판 같은 경우에는 2등분 지점보다 살짝 밑으로 내려주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소매 여기 앞쪽은 여기가 너무 뽕긋하면 옷이 됐을 때 여기가 조금 살이 있어 보여서 약간 치는 게 괜찮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가 앞에 함을 여기가 뒤에 함을 그러니까 이쪽이 앞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쪽은 조금 곡선이 약간 깎아주는 느낌으로 곡선을 그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다시 종이로 와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3등분 자 해주고 지금 3등분 했더니 6.2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한 7.2cm 정도 되겠죠. 그리고 연결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뒷판 4등분 자 그리고 여기 지금 4등분 했더니 4.5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은 한 5.5 정도 자 이제 이렇게 자 그리고 자 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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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 2등분 자 저는 대충 하는데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하십시오. 네. 자 이제 놓고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자 요렇게 겨드랑이 점 2등분 여기 교점까지 자를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다시 곡자 틀어서 이제 이렇게 써주는데 내가 여기는 2등분보다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낮춰주라 그랬었죠? 이게 아니라 조금 낮춰서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이제 D도 여기부터 먼저 할게요.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려주시고 자 돌려서
자, 이제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제 소매의 이제 완성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매 곡선을 하고 나서는 이제 바로 밑으로 갈 게 아니라 항상 반드시 몸판의 아몰 길이와 소매 아몰 길이를 비교를 항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길이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길이가 다른 걸 이제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하는 방법은 책을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체크가 되어 있고요. 아, 이즈 분량은 뒷판에 있나 보다. 네. 자, 이제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흐리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B1에서 I1까지의 길이를 재서 그러니까 그 길이가 지금 제 경우 25.4였었죠. 그럼 25.4가 어디까지 오나 체크를 했더니 여기까지 이제 온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뒷판 24.2였어요. 곡선 완성 길이가. 그럼 24.2가 어디까지 오나 체크를 했더니 이제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 이제 중간에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자, 벌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몸판에 이제 소매를 박을 때 우리 아까 이즈 얘기했었잖아요. 자, 의도적으로 소매의 길이가 몸판보다 더 길어요. 그래서 얘도 이 소매는 종이라면 찝히겠지만 원단은 탄성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찝히지 않게 잘 밀어 넣어서 박을 수가 있어요. 이거 아마 또 여러분 많이 뜯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억지로 밀어 넣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여기 보세요. 얘도 지금 길이가 다른 거를 억지로 밀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었으면 여기가 납작했을 텐데 이지의 역할로 해서 여기가 이렇게 봉긋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마 여러분들 기모노나 한복 같은 아이 혹은 박시한 티셔츠 보면 이렇게 옷이 되게 평면적이잖아요. 보면 이렇게 팔이 이렇게 뻗어 있거든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게 여기가 이즈가 없이 길이를 똑같이 물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대신 이제 그런 옷들은 겨드랑이 좀 이제 많이 밑으로 이제 내려가 있죠. 근데 조금 이제 서양 복주를 이렇게 맞춰주려면 여기 이즈를 넣으면서 이제 이즈의 역할이 두 가지인 거죠. 봉긋하게도 해주고 팔을 밑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역할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이즈가 없으면 이렇게 이제 뻗어 있을 아이가 이즈를 집어넣으면 이거 억지로 밀어 넣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즈가 없으면 수평으로 가 있을 아이가 이렇게 억지로 밀어넣으면 이렇게 여기가 종이가 기울어지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즈의 역할로 해서 팔이 소매 각도가 이제 아래로 떨어지게끔 조금 그래서 더 서양복적인 냄새가 나게끔 우리가 이제 옷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벌어지는 분량이 한 2에서 2.5 정도 뭐 나오면 그냥 일반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아까 누가 이상한 거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뒷판은 뒤에 암을 그대로 해놓고선 앞은 빼기 0.5를 해줬어요. 그래서 빼기 0.5를 해준 이유가 이즈 분량을 조절해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뒤 암을 그대로 앞에 암을 그대로 이제 그럼 한 이즈 분량이 여기 한번 볼게요. 제로 하는 경우에 한 3cm 내외로 나왔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 정도 이즈를 넣어서 소매를 만들었는데 또 요새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특히나 이제 모지 코트는 지금도 이게 그러니까 탄성이 좋은 모지 가위는 지금도 요 정도 해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이제 약간 뭐 얇은 모지기는 할 때는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0.5에서 여기 조금 더 짧게 줄여준 거예요. 그럼 여기 벌어지는 분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자, 얘를 여기 이제 두 번째 아이를 그냥 기준으로 이렇게 삼아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앞에 암을 빼기 0.5, 뒤에 암을 더하기 0 하면 이즈 분량이 이렇게 한 2.5 내외 정도 나오면 일반적인 자켓 아니면 뭐 무직 원피스 같은 경우 이제 나쁘지 않아요. 자, 근데 셔츠일 때는 얘도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셔츠일 때는 앞에 빼기 1.0, 뒤에 마이너스 0.5. 그러니까 여기를 더 이렇게 줄여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중간에 벌어지는 분량이 더 줄어 한 1.5 내외 정도 셔츠류. 그리고 이제 드랍 숄더나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소매에 이제 한복처럼 박는 거예요. 거기에 이즈가 있으면 어색해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더 짧게. 그래서 이즈 분량이 제로에서 왔다 갔다. 오히려 소매가 더 짧기도 해요. 그래서 티셔츠류 같은 경우에는 이즈를 밀어 넣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매를 잡아 당겨서 박아요. 그게 더 핏이 예뻐요. 이제 그렇게. 요거 정리해 놓은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일단 기본 매뉴얼은 우리가 한 두 번째 정도로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막상 하면 별로 할 건 없으나 설명은 굉장히 길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벌어지는 게 이제 정상이고 이제 친구들이 이제 길이가 안 맞으니까 저도 이게 나 때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가 길이가 왜 길지?
그래서 막 여기 막 어깨에다 막 다트 집어넣어서 박고 막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억지로 밀어 넣어서 박아서 소매의 볼륨과 각도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깨점이 이 벌어진 분량에 한 여기 보면 4분의 1점, 그러니까 4등분해서 4분의 1점 정도에 해주면 걔를 어깨점으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즈가 앞쪽에 4분의 1만큼만 들어가고 뒤쪽에 4분의 3 많이 들어가주는 게 우리 소매 각도가 훨씬 더 예뻐요. 자,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들은 줄자를 정확하게 하시고 자 저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자 적당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하십시오. 네. 그래서 뒷판의 암호 24.2가 어디까지 오는 체크했더니 한 이 정도 왔어요. 그리고 앞은 25.4. 25.4가 어디까지 왔나 체크를 했더니 네. 한 이제 요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벌어지죠. 그래서 재보면 한 뭐 2.3 뭐 그 정도 나와요. 그래서 한 2에서 2.5 사이 정도 나오면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와 여기를 4등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4분의 1점에 자, 여기가 숄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깨점하고 여기 A점을 박는 게 아니라 A점보다 약간 앞으로 이동한 여기 초록색, 저기 책에서는 초록색 너트점이거든요. 걔랑 박아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요 이제 스티치를 일부러 넣어준 거예요. 이제 기본선을 이제 알아볼 수 있게끔 해주려고. 요게 A점을 기준으로 수직선. 이게 A부터 B까지 소매산. 그리고 소매통 팔꿈치 선이거든요. 자, 어때요? 자, A점보다 살짝 앞으로 간 지점하고 몸판의 어깨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요만큼 벌어진 걸 4분의 1 지점이 약간 앞으로 이동한 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도 A점을 또 이렇게 맞춰 박는 친구들 많거든요. 이제 그렇게 박지 마시고 4분의 1점인 일반적으로 A점보다 0.7 정도 살짝 0점에서 0.7 정도 앞으로 이동한 점이 어깨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제 지금 한 것처럼 앞뒤 암홀 길이 체크해서 벌어지는 분량을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4분의 1점을 소매 어깨점으로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어긋나는 거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또 한 번 내가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하자면 자, 이제 어깨점을 조금 이제 앞으로 기울어뜨린 거잖아요. 이제 그게 뭐냐면 자, 요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데 자, 의도적으로 여기가 이제 어깨점이었을 때보다 어깨점을 이렇게 앞으로 바꿔주면 보세요. 이렇게 달렸을 때보다 얘를 바꿔서 이렇게 주면 어때요? 이렇게 달렸을 아이가 어깨점이 앞으로 가서 얘랑 맞춰주면 소매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 보이죠? 자, 우리의 소매는 뒤로 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오는 게 훨씬 더 예뻐요. 그래서 어깨점이 살짝 앞으로 이동되는 게 훨씬 더 소매 각도가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더 예뻐지는 거죠. 그래서 소매 같은 경우에 왼쪽 오른쪽 구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체크 안 하면 자, 좌우 소매를 바꿔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소매가 뒤로. 그래서 이제 소매에도 앞뒤 방향성이 있으니까 잘 체크하시면 되고 어쨌든 숄더 포인트는 그래서 요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과제 하실 때도 기본선 긋고 지금 내가 한 것처럼 앞에 암홀이 어디까지 왔는지 이렇게 가이드선 표시하시고 뒤에 암홀이 어디까지 왔는지 가이드 표시하시고 4분의 1점의 어깨점 한 것까지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어깨점 찾고요. 이제 그러고 나면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옷이 됐을 때, 아이고. 자, 이제 여러분은 이제 찢을 필요는 없고요. 저는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옷이 됐을 때, 자, 요렇게 앞뒤 어깨가 바뀔 것이고, 물론 뒤가 더 이지가 있으니까 이제 물어넣어서 이제 해줄 거고요. 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요 아이하고 이제 박을 텐데 여기 겨드랑이 점에서부터 어깨점까지 그리고 어깨점에서부터 다시 겨드랑이 점까지 가게 하면 이제 박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고 일시정지. 자,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한 것처럼 이제 겨드랑이 점부터 이제 어깨점을
맞춰서 다시 겨드랑이까지 이제 암호를 이제 박아주시면 되는데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어깨점 너치가 A점이 아니라 살짝 앞으로 이동한 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지금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약간 이렇게 이지가 이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이지가 들어간다 하면 여기가 이제 봉긋해진다 함인 거고, 근데 이 이지 분량은 여기 겨드랑이 점 끝까지 늘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겨드랑이 점부터 여기 이지가 들어가면 어때요? 여기가 봉긋해지겠죠.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앞에서 봤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여기 아까 암홀 그릴 때 한 5cm 정도가 기준이었었거든요. 한 요 정도까지는 정면에서 볼 때는 안 보여요.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는 이지 없이 그냥 가다가 5cm 올라가 이 점에서부터 어깨점까지 살짝 이지 넣어서 박아주는 거고, 자, 뒷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겨드랑이 선에서부터 한 5cm 정도, 이 정도까지는 정면에서 봤을 때 안 보여요. 그래서 이지 없이 그대로 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이제 이지 넣어서 이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중간에 너치 표시가 한 번 더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책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 J1하고 J4가 아까 뭐였었냐면, 뒷판은 5cm 0.5 튀어나갔던 점이었고요. 앞판은 5cm 올라갔던 점이에요. 그래서 5cm를 기준으로 요만큼은 또르륵 말려서 안 보이는 부위니까 여기 기준으로 이 분량이 X 분량이면 X 분량이 어디까지 오나. 그래서 여기는 이지 없이 동일한 길이로 너치 표시 체크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Y에서 여기 보면은 요만큼 4분의 1 정도가 더 길어지게끔 이제 어깨 너치가 지금 되어 있는 거고, 여기도 5에 0.5 튀어나온 여기를 기준으로 이 길이가 M이라고 한다면 M이 어디까지 오나 체크 해서 길이 그대로 가시고, 여기 N에서 이쪽으로 갈 때 이만큼이 훨씬 더 이제 길게 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여기 박을 때가 조금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 이지가 많이 들어가야 이제 소매가 이제 앞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연달아 2개 표시가 있어요. 자, 얘는 뭐냐면 소매를 자르고 나면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왼쪽 오른쪽 구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 굉장히 헷갈려요. 소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헷갈리지 않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뒷판을 이렇게 연달아 2개 너치 표시를 해요. 그래서 한 0.5 간격으로 이렇게 겨드랑이 쪽 방향으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연달아 표시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그럼 한번 여기 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이제 5cm 올라간 데가 이제 여기거든요. 그러면은, 자, 이제 여기 이제 너치점 체크하시고, 그리고 여기 쟀더니 지금 나의 경우에 뭐 한 10.3 정도 나왔어요. 이만큼. 그러니까 X가 10.3이라는 거죠. 그러면 10.3이 어디까지 오나 체크해서, 자, 이제 요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지 없이 박고, 여기서도 여기 박을 때 여기에 살짝, 요 정도의 이지가 살짝 물려지게 가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뒷판은 여기 튀어나온 요 점 있죠. 0.5 튀어나왔던 점. 자, 여기가 이제 너치 표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길이를 재봤더니 지금 나의 경우에 뭐 한 7.3 정도가 나왔어요. M이라는 소리겠죠? 그러면 7.3이 어디까지 오나 체크 해주고, 자, 여기 뭐 이제 너치 표시하는 방향은 좀 직각으로 한번 하세요. 자, 요렇게 해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0.5 일정한 방향으로 이제 요렇게 이제 해주시면 이제 소매 요거까지 다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 장 소매는 소매를 이렇게 반으로 접었을 때 여기 이제 베레라고 하죠. 자, 여기는 그냥 대칭이에요. 여기 아물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 보면 겨드랑이 점을 2등분한 지점을 찾고요. 그쵸? 그리고 거기서 2등분 지점이 I네요. 거기서 수직으로 내려온 점이 I1이고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소매 부리 분량을 반씩 나눠서 가시고 겨드랑이 점하고 연결하면 되는 거죠. 소매 부리는 아마 이 정도가 한 28cm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원이. 그러면은 가운데 기준으로 14cm씩 이제 간 걸로 보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뭐 이거 이제 간단하죠. 해볼게요. 그냥
자, 2등분 해준 지점에서 자, 수직으로. 자, 수직으로 내려주고 이건지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수직으로 하고 여기 좀 뭐 이렇게 직각 표시 같은 여기 좀 표시를 해주세요. 얘인지 헷갈리니까. 그리고 이제 소매볼이 28로 하면 반절인 14, 14 가시면 되는 거죠. 만약 30이면 15, 15 가시면 되고. 그러고 이렇게 연결하면 이제 끝이 납니다. 이러면 이제 소매 이제 원형 제도까지 마무리했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이지 분량 그리고 너치 표시하는 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작년에 잘 배워온 걸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출력해서 한번 꼼꼼히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즈 분량, 네. 그쵸. 이즈 분량 하는 거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기본 매뉴얼 두 번째로 가라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안 하고 넘어간 게 이 소매산하고 소매통의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양쪽 겨드랑이가 이제 소매통이 되는 건데 조절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재봤더니 한 36.3 정도 되네요. 자, 요 정도가 한 요 정도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자 뭐 타이트한 블라우스 같은 거 할 때는 조금 더 타이트해도 괜찮고요. 좀 자켓은 한 지금 36 정도 되니까 38, 39에서 조금 더 커도 괜찮고요. 뭐 모지 코트 뭐 더 많이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일단 소매통을 바꾸고 싶으면 소매산부터 이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방금 이제 제도한 게 세 번째 아이 3분의 암호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제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뭐 타이트한 셔츠 및 기본적인 원피스 정도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박시한 자켓. 그러니까 우리가 자켓으로 할 때는 얘보다는 소매통이 조금 더 큰 게 좋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에는 요걸로 할 것 같아요. 오늘은 3분의 암홀로 기본 소매를 해봤지만 다음 주 정말 자켓을 할 때는 한 3분의 암홀 한 마이너스 2에서 왔다 갔다. 자, 이제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소매통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랍 숄더는 아주 박시한 아이로 할 때는 더 짧게 3분의 암홀에서 뭐 4에서 8, 뭐 아니면 10 그런 식으로 더 짧게 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드레스나 아주 타이트한 재킷을 할 때는 오히려 3분의 암을 더하기 0.5에서 뭐 최대 2cm까지 정도에서 아주 타이트하게 할 수도 이제 있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면 돼요. 지금 3분의 암홀로 했을 때, 이제 소매통이 한 36 정도 나왔거든요. 그럼 한번 지금은 이 3분의 암홀에서 한 빼기 2cm 정도를 해볼게요. 그러면 3분의 암홀에서 빼기 2cm니까 자, A부터 B까지 길이가 더 이렇게 더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준선이 이제 이거라는 거죠. 이게 되고, 자, 그리고 D의 암홀 그대로 24.2cm. 그리고 앞에 암홀 마이너스 0.5, 24.9cm. 자, 어때요? 3분의 암홀 할 때 한 36 정도였는데 3분의 암홀 빼기 2cm 하니까 소매통이 한 40 정도 더 늘어났죠. 자, 이렇게. 그래서 결국 소매상과 소매통의 관계는 반비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매통 하실 때 어려워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일단 3분의 암홀로 해서 겨드랑이 좀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소매통을 재봐. 근데 지금 나온 게 적당하면 오케이. 너무 좁아. 나 더 넓게 하고 싶어. 그럼 얘를 줄이세요. 혹은 나 소매를 니트로 할 거야. 그래서 소매가 조금 타이트 해야 돼. 그러면은 여기를 더 늘려주는 거죠. 그럼 한번 자 더하기 1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자 3분의 암홀 더하기 1이 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D의 암홀 24.2가 어디까지 오나 체크. 그쵸? 그리고 앞에 암홀 빼기 0.5, 24.9가 어디까지 오나 체크 했더니 어때요? 자 이번에 이제 소매통이 한 33.5 더 줄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 36 정도에서 더 짧게 여기를 짧게 하면 더 늘어나서 한 40이 됐었고
아니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고 싶으면 여기를 더 늘려서 이렇게 하니까 한 34 이렇게 좁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매상과 소매통의 관계는 이제 반비례라는 걸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얘도 내가 이제 아마 다음 주에도 시킬 것 같은데,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집에 자기가 갖고 있는 셔츠나 자켓 같은 거를 한번 줄자로 재보세요. 그래서 그 소매통이 나오게끔 얘를 계속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매상과 소매통의 관계는 반비례에 있으니 조절 가능하다 정도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다 가이드를 조금 적었어요. 그래서 이 C에서 C1까지 한 30에서 33 정도면 드레스, 그리고 35 정도까지는 타이트한 셔츠나 원피스, 38에서 한 40 정도는 기본 여자 자켓, 그리고 40에서 44가 기본 남자 셔츠, 그리고 44에서 50 정도는 박시한 셔츠나 자켓, 그리고 더 커지면 드랍숄더 이렇게. 이게 뭐 절대적인 치수는 아니고 대략 이 정도 가이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